안녕하세요. 중국어로 가는 한문의 저자 김동재입니다. 이번 강의는 432강이고요. 바로 앞에 강의에 이어서 곤란에다 간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와 84강에서 배운 오른쪽 우에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곤란에다 간자는 바로 앞에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묵다 속자와 비슷하지만 안쪽에 이렇게 컴마가 두 개 들어간 부분만 다르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컴마는 묶은 끈을 얘기한 거다. 그래서 묶었던 나무다발을 묶었다 풀렀다. 자,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끈을 끌르고 거기에 있는 나무 하나를 골라내는 게 원래 의미였다. 관련 글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는 익히다련,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단련하다련입니다. 자, 묵다, 속. 두 가지는 제가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묵다, 속. 속자가 세월이 지나면서 음이 련이 되었다. 여기도 련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글자의 간체를 쓸 때는 수레차의 간체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수레차자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수레차는 이렇게 배웠는데 이 수레차의 간체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쓴다고 그때 말씀드렸고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익히다 련자는 수레차와 다 똑같은데 여기에 이렇게 휙순이 하나 더 들어가는 것만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간체는 이렇게 형성하고요. 나머지 부분에서 뜻을 나타내는 부분을 갖게 되는데요. 여기 익히다 련자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실사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어지는 의미, 음이 묶는 의미. 자, 여기에서는 묶은 실을 묶었다, 풀렀다를 반복을 한다고 보면 어떤 한 가지 동작을 꾸준히 익힌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훈련을 한다 또는 연습을 한다. 자, 이응이 된 거는 두음 법칙이죠. 훈련, 연습. 자, 이런 단어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같은 경우도 보면 내용이 거의 해석이 유사한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보면 왼쪽에 이렇게 불화자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 자, 이 두 개는 서로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앞쪽에 보면 이렇게 쇠금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을 해보면, 자, 불 속에 늘어놓은 쇠막대기다. 그러니까 불도 언급이 되고 쇠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불이 들어가던 쇠가 들어가던 어떤 의미를 갖는다. 단련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보면 자, 불 속에 늘어놓은 쇠막대기. 자, 우리가 대장간에 가면 옛날에 쇠를 불 속에 넣었다가 꺼내고 다시 위에 올려놓고 망치로 때리고 다시 찬물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뜨거운 물에 달구고 빨간해지면 다시 망치로 때리고 찬물에 넣고 자, 이것을 반복을 하는 이유는 그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나면 고순도, 불순물이 없는 순도가 높은 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우리가 단련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익히다 련자와도 굉장히 유사한 의미를 갖긴 하는데 우리가 한자 어적인 의미에서 윗글자로는 훈련이나 연습 때 사용을 하고요. 아래 글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몸을 단련한다, 체력 단련한다. 아무래도 두들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력 단련도 뭔가 단단하게 몸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한자어를 단련해서만 쓰는 것 같습니다. 자, 위에 쪽 같은 경우에 간체로 사용될 때는 실사자 간체로 바꿨고요. 오른쪽 묵다속 바꿨고요. 아니, 묵다속이 아니고 곤란에다 간자를 바꿨고요.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곤란에다 간자, 그리고 간체 같은 경우는 쇠금이 아니라 불화자를 가져다가 이렇게 간체를 썼습니다. 자, 비슷한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 번 보면서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익히다련, 단련하다련을 배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오른손 우에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를 배울 건데요. 84강에서 왼좌 오른우를 같이 배웠었습니다.
그때 오른우를 설명드리면서 글자 안쪽에 보면 입구자가 들어있다. 입은 여기서 입구자는 사람의 입을 의미하는 거고, 사람이 밥을 먹을 때 어떤 손을 사용한다? 오른손을 사용한다. 그리고 위에 있는 이런 모양은 사람이 손을 내민 형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고 뭘 잡았다? 숟가락을 잡아서 입으로 넣었다. 어느 손으로? 오른손으로. 자, 관련 글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만일, 만약, 약.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승낙하다, 락입니다. 자, 오른손 우. 음은 비슷하진 않지만, 자, 오른손 우자 위에다가 이렇게 풀초를 넣어서 만일, 만약이라는 글자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가차를 하여서 그냥 사용한 겁니다. 오른손으로 원래 나무를 들고 있다는 의미였지만 가차라는 거는 그걸 빌렸다. 글자를 빌려서 다른 뜻으로 사용한다. 우리가 생활 속에 들어볼 수 있는 단어는 내가 만약 뭐뭐라면 할 때 만약이고요. 아래쪽에는 승낙하다, 락입니다. 만약 약이 세월이 지나면서 음이 무엇으로 바뀌었다? 락으로 바뀌었다. 자,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왼쪽에 말원자에 있는데요. 말은 어떤 말을 했다? 승낙한다고 말을 했다. 말원자에 간체자만 바꿔주면 전체적인 간체의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승낙, 허락 이런 단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만일, 만약, 약, 승낙하다, 락을 배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숨기다, 닉, 그리고 당기다, 이끌다, 약. 자, 숨기다, 닉, 만약, 약자에서 음이 닉으로 바뀐 거고요. 자, 그리고 겉을 둘러싼 이 디귿자 형태는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이건 뭐다? 감추다 해. 자, 남이 볼 수 없도록 감추었다. 감추었으니까 어떤 뜻을 갖는다? 숨긴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자들이 범죄 수익금을 은닉했다. 뭐 세금을 안 내고 은닉했다. 또는 익명, 누군지는 알 수 없는 익명으로 제보를 했다. 이런 말 하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당기다, 이끌다, 야입니다. 자, 만약 약이 세월이 지나면서 음이 무엇으로 바뀌었다? 야로 바뀌었다.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아래쪽에 마음심에 있습니다. 자, 마음을 움직인다. 내 마음이 끌려간다. 자,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내 마음을 끌어당겼다. 내 마음을 이끌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 들어볼 수 있는 단어는 어떤 사건이 중대하게 어떤 사건을 야기했다. 어떤 게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를 끌어당겼다. 어떤 결과를 야기시켰다. 우리 그런 말 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숨기다, 닉, 당기다, 이끌다, 야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32강에서 곤란하다, 간과 오른쪽 우에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를 배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